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2% 올라서 2442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도 제법 올랐습니다. 1% 정도 올랐네요.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반등을 했고요.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어제 2.4% 오르고 오늘 1%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을 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V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 거의 약하죠. 주봉으로도 반등이 보이려면 적어도 2500 한 30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근데 사지는 않아요.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 팔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 추세적인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. 다우지수가 0.35% 빠졌고요. 나스닥이 0.25% 하락을 했습니다. 고점 부근에 있는 미국 증시이긴 한데 또 가격 부담으로 이렇게 또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. 근데 고점 대비 1%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. S&P랑 나스닥 한 1%, 1.5% 정도 빠진 것 같고요. 다우 같은 경우는 한 2%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는 굳건한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테슬라랑 알파벳이었습니다. 테슬라가 거의 3% 가까이 오르면서 드디어 400불을 안착을 했네요. 테슬라 400달러대가 참 감회가 새롭네요. 테슬라 400달러가 과연 갈까 했는데 결국에는 왔습니다. 테슬라 체크를 해보니까 사상 최고가가 414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제 진짜 사상 최고가 한 3%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사상 최고가를 좀 뚫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참 빅테크에서 많이 고생을 했던 종목이죠. 알파벳이 어제는 거의 5.6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금 기대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 거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파벳 쪽에서 또 양자 컴퓨터 쪽 성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런 양자 컴퓨터 영향을 좀 받는 게 그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나오면 이런 해킹의 위험 이런 것도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.7% 이렇게 빠졌고요.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거의 6.7%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역시 좀 많이 오르면 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소비재, 필수 소비재 쪽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카드사 회사들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. 다른 지표들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106대로 다시 좀 올라와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.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4.1대에서 지금 4.2대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거는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발표를 하죠.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밤에 발표를 합니다. CPI가 저번에 9월 달에 2.4%를 찍은 다음에 약간 지금 올라오는 추세예요. 지금 컨센서스도 2.7%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
11월 CPI가 2.7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9월 달부터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CPI가 올라가는 거는 호재는 아니죠. 네, 어쨌든 CPI가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는 거가 좋기는 합니다. 어쨌든 연준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물가 상승률은 2%니까요. 2%에 수렴하는 게 가장 좋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. 네. 우리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을 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외국인이 사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아쉬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정치적 이런 리스크겠죠. 이런 지금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주식시장이 좀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네, 이게 신한 쪽에서 나왔던 음, 네, 신한 쪽에서 나온 리포트죠. 네, 신한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좀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수급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긴 했는데 뭐 기관 쪽에서 그래도 뭐 매수로 이렇게 좀 잡힌 것 같고요. 지금 뭐 좀 투자 주체에 어떤 지금 확실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. 거의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데 가격은 왜 올라오는가 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.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누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가격이 약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주요 종목 보시면 오늘 특히 좋았던 종목은 네이버가 좋았습니다. 네이버가 4%가 오르면서 그동안 사실 미국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네이버 반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추색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외국인이 네이버를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어,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물론 뭐 네이버 예전에 코로나 때 고점 46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반등이 거의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꽤 올라왔어요. 거의 뭐 한 40% 정도는 올라온 것 같네요. 네. 어, 최근에 그래도 고점이 뭐 한 20, 뭐 한 3만 원 요 정도 때까지는 한번 갔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그래도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조선주가 좋았어요. 조선주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7% 이렇게 오르면서 조선주도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네. 반면에 뭐 미국 반도체가 워낙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고요. 그래도 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보합 수준이었고요. 하이닉스는 0.8% 이렇게 올랐습니다. 네.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늘 꽤 움직임이 좋았네요. 5.6% 오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엔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. 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이제 속하는 그런 어, 종목들인데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어쨌든 뭐 이런 리포트를 봐도 이번에 지금 토요일에 또 그 탄핵안 투표를 하죠. 그래서 토요일에 통과가 되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뭐 탄핵이 부결 또 된다고 해도 저번처럼 그렇게 악재가 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미 한번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탄핵이 부결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게 확실히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아요. 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차라리 뭐 그 정권 교체라던가 아니면 대선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
치러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면 또 그런 게 이제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거를 좀 먹고 살죠.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어,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,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